보여주죠. 저런 흐름을 제가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긍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1924년도에 오스만 제국이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이슬람 제국이 무너진 거죠. 마지막 칼리프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마지막 황제 후이랑 비슷한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고 터키 공화국이 서죠. 터키 공화국이라는 뜻은 터키족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제국이 아니라. 만약 중국이 저런 식으로 붕괴가 됐다면은 한족 공화국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중동이나 이슬람 세계에서 칼리프 제도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이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총리를 하고 이런 공화제가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100년을 왔는데 2014년도에 등장한 이슬람 국가는 IS는 건국 헌장이 있거든요. 건국 헌장 제1조가 칼리프 부활입니다. 지난 100년 중동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나? 왜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슬람형 세계 질서의 붕괴에서 찾는 거죠. 오스만 제국이 있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을 때, 무굴 제국이 있었을 때 이슬람 세계가 파크스 이슬람화를 구가를 했었다. 하지만 지난 100년 근대화가 되고 서구식 국민국가, 근대 국가를 추진하면서 중동이 개판이 된 거다. 국가들로 다 쪼개지니까 그 특정 국가들을 동맹국으로 삼아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이 계속 개입했던 거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이슬람 세계를 통합하자라고 해서 IS가 출현한 거예요. IS는 우리가 보기에 분명한 테러리스트 집단이고요. 제가 이제는 알자지라 알아보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여론조사라는 건 국가의 여론조사가 아니죠. 이슬람 세계 전체 여론조사입니다. 보면요, 너무너무 흥미로운 게 IS 자체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다 반대해요. 하지만 칼리프 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미국이 IS를 이렇게 붕괴시킨다고 할지라도 칼리프 부활의 여망이라는 거는 다시 정화시킨 거예요. 죽었던 불씨를 이렇게 스파크를 다시 일으킨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열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터키 공화국이 들어서고 그 유명한 케말 파시아고요. 지금 2003년 이후 계속 집권하고 있는 에르도안입니다. 제가 이스탄불에서 쿠데타 현장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고 큰 흐름만 보면 이 사람이 표방하고 있는 거는 케말 파시아를 다시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신오스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탄불 대학이나 이런 데 있는 리버럴 지식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대다수의 70%, 80%의 터키 민중들은 공감하고 있다. 10년 이상 집권하고 있는 게 단순히 독재로 통해서만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닌입니다. 내년에 제가 러시아 가거든요. 일부러 내년에 가는 겁니다. 혁명 100주년이니까요. 모스크바에 거점을 두고 소련권이었던 동유럽부터 중앙아시아 이렇게 연해주, 만주까지 다 돌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집권하고 제가 내년에 갈 때는 여전히 이분이 있겠죠. 몇 년째 집권하시고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분 독실한 동방정교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리스에서도 호감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죠. 그 종교에 바탕한 연결망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거. 그리스를 자꾸 서구와 연결해가지고 민주주의의 기원 이렇게 역사서를 하는 것도 앞으로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흐름을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아주 냉소적으로 혹은 뭐라고 할까 비판적으로 보죠. 이코노미스트 교지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시진핑을 시황帝라고 시황제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1793년은 대청제국의 전성기였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후에 아편전쟁으로 이렇게 하락해 가는 거죠. 에르도안은 오스만 제국의 칼리프 혹은 술탄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 이것도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였어요. 오른쪽에 푸틴은 짜르라고 부르는 거죠. 반동적인 흐름인가, 역사의 퇴행인가,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근대사, 현대사와 전혀 다른 어떤 흐름이 거대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판단이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화면 보면서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 할게요. 그 사장 동아시아 신냉전 G2 이 얘기는요. 시간 얼마겠죠? 10분, 15분 정도 더 되나요? 그러면 제가 말이 느리니까요. 이거는 읽어가면서 할게요. 그 사장은 2015년 작년 제가 6월 달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냉전학회가 한국에 생겼어요. 냉전학회 출범학회에 제가 발표자였고 그때 발표했던 글의 일부만 따온 건데요. 두 문단, 세 문단만 읽을게요. 돌아보면 유럽과 동아시아는 탈냉전의 경로가 완전히 달랐다. 유럽은 동부의 몰락이 서구의 흡수로 이어졌다. 소비에트 유니언 대신에 유로피안 유니언이 출범했다.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승리였고 역사의 정원에 딱 들어맞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동아시아는 전혀 달랐다. 여전히 중국, 베트남, 조선, 북한, 라오스가 건재하다. 현재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가 5개 있습니다. 쿠바를 제외하고 다 동아시아에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와해, 흡수 이런 게 아니었고 오히려 중국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아시아의 세계를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여전하지만 지역적인 협력은 심화되고 있다. 화이부동의 어떤 모습이 탈냉전 이래 꾸준하게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유럽형 탈냉전이 아닌 동방형 탈냉전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글을 썼던 것이고요. 좀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보면 동아시아는 제가 보기에는 재중화의 궤도에 사실상 진입한 거다, 재진입한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 저 새끼는 친중파다 이렇게 욕을 먹죠. 특히 SNS 이런 데서. 하지만 제가 말하는 재중화라고 하는 거는 중국 중심적인 질서로 복귀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다양한 정치체가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외교를 통해서 공존했었던 그 이전의 복합적인 질서가 다시 발현되고 있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복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굳이 한자로 푼다면은 갱신, 리뉴얼,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20세기사를 재서술할 수 있다고도 보고 그 작업을 했던 게 저의 박사의 논문이었고요. 늦어도 내년에는 출판하려고 하는데요. 내면은 사설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장의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21세기하고도 15년, 이제 1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완수되지 않은 숙제가 있다. 그게 현재 동아시아에서 얘기되는 신냉전과 무한치 않을 것이다. 이상성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 그분이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를 말씀하실 때는 미일동맹 대 중국혁명이라고 보시는 건데, 저는 약간 조금 더 보완해서 좌우 체제 대결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동아시아의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살았던 인도의 신문 보면요, 국제면도 그렇고 신문 칼럼, 사설이나 칼럼도 그렇고 G2라는 단어 거의 안 나옵니다. 국제 정치학을 하는 학술 논문에서는 좀 나오지,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얘기고, 아랍어권의 공론장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생활 감각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와닿지 않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지? 역으로 추적해보면 저 미국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곳은 그 신문을 보고 베껴 쓰는 일본과 한국에서 G2 얘기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겨레나 조선일보나 진보보수나 별 차이가 없이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재 신냉전이니 이런 걸로 묘사하는 어떤 갈등 구도의 핵심은 미국식 조공 체제라는 것과 중국식 국가 간 체제가